11번 보기에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면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실 전제 정치. 자, 권력이 전적으로 이제 국왕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적 문서로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1899년에 나온 문서이고요.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아니하고 의탁하지 않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왕권을 경고케 할 것. 전제 왕권을 경고케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관민이 동심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전제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입헌 군주제적인, 즉 군주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회와 협의를 거치자는 뭐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독립협회 관민공동에서 나오는 허니 6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898년 10월에 건의가 되었고, 이제 11월에는 고종이 이를 수용한다는 이제 조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해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게 바로 전제 군주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또 나와 있죠. 자, 그럼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을 주장하였다. 네, 헌의육제는 바로 그런 입헌군주적인 요소, 이런 것도 국민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는 거 맞고요. 조칙 5조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 가에 따른 전제절제 선포에 반발하여 독립협회는 의회 개설 운동을 전개했다. 이 의회 개설 운동이 바로 그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한 것이죠. 이게 헌의 6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뒤에 나온 것인데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이제 독립협회에서 처음에는 그 호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황제권을 이제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독립협회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곧 1898년 12월에 해산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9년에 대한국 국제라든지 원수부 설치라든지 그러한 권력 강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 가나 사이식에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고구려는 백제를 성제 공격하다 패하고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는 위기를 맞았다. 이게 이제 371년에 있었던 일이죠. 평양성에서 근초공왕에게 결국 패퇴하고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왜 침략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원병을 보고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하였다. 이게 바로 유명한 경자년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원조한 것이죠. 낙동강 하류까지니까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이건 막 자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올 수 있는 왕은 소수림 왕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뭐 물어본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이제 391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뭐 그거를 물어볼 일은 없겠고요. 소수림 왕의 내정개혁, 뭐 불율태를 통해서 중앙 집권했다. 불교 수영, 율령반포, 태학 설립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업적이죠. 427년 장수왕 1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낙랑군을 추출하고 대동강역을 차지하였다. 이거는 이제 미천왕 때이죠. 마지막 한 9년인 낙랑군을 313년에 축출하고 압록강에서 이제 대동강까지 다 장악을 한 것이죠. 요서 지역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수와의 그 갈등 속에서 영영왕 때인 이제 598년 이제 당시 문제도 수양제의 아버지인 이때 그 요소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수의 1차 침공이기도 했었지만 물리쳤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온 것은 태조는 정예 기병 5,000명을 보내고 공산안에 모못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이게 공산전투죠. 이거 후백자의 싸움이니까 이 사람은 견훤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는 이제 공산전투, 이제 이게 927년 태조 10년이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고려 태조가 패퇴를 했고요. 여기 고창, 이게 안동 쪽이죠. 여기서는 이제 견훤이 패퇴를 했습니다. 태조와 싸워서는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견훤에 대한 설명인데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선지가 무엇이냐 외교 감각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 5대 19 분열 시대 때 5월이라든지 후당 등의 사신을 보내 통교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고요. 뭐 참고로 이제 뭐 국내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게 새로운 정치 체제 도모, 뭐 광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러한 서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지?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는 이제 국리에 대한 설명이죠. 국리가 처음에는 송악에 도읍을 했지만 이제 901년에 그 다음에 이제 4년에 이제 그 마진이라고 이제 후국을 해서 마진으로 이제 국호를 변경하고 905년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911년에는 이제 태봉으로 또 바꿨죠. 기원, 양길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이것도 역시 군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성강을 중심으로 세력한 해상 세력은 왕건, 그 아버지 왕용 왕건 이 집안이 이 해상 세력의 호족이었다. 개성이 있는 곳이 예성강 쪽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복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창간된 해는 1920년이다. 문화통치의 일환이죠.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였다. 이거 기민연에 있었던 일인데 3.1운동보다 좀 먼저 있었죠. 조선 청년 독립당, 최팔룡, 송계백, 백관수 등 순종의 국장 이래 만세시경이었다. 이게 바로 유명한 60만세죠. 조선어학회가 한국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자, 이건 이제 1933년인데 조선어학회가 이게 맞춤법 통일은 언제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거는 아실 거예요. 1931년에 설립이 되고 조선어학회 사건 때 뭐 해산이 됐겠죠. 그러면 뭐 쉽게 나머지와는 동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는 니은 기억, 디귿 니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복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붕당 정책 전개 과정에서 물어보는 것이네요. 남인이 제2차 예송을 통해 집권하였다. 예송 논쟁이 현종 때에 두 차례 있었죠. 기해 예송, 효종이 죽었을 때인 1659년, 이때는 서인이 승리했고, 갑인 예송, 효종 비가 죽었을 때 또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674년인데, 이때는 남인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2차가 이게 갑인 예송 1674년이고요. 노름과 소론이 민비를 복위하는 과정을 거쳐 여기서 민비라는 건 인연왕후를 말합니다. 집권하였다. 이게 이제 숙종 때 세 차례의 예송 논쟁 중 세 번째인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서인이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또 집권을 했겠죠. 1694년이고요. 그다음에 서인이 허적이 이제 그 남인 태두인데 영모 고변 이걸 통해서 축출하고 집권하였다. 이게 이제 경신왕국 최초의 한국이죠. 이게 1680년. 남인이 10인이 낳은 앙자가 세자를 수폭나는 원자 정어 문제이죠. 이게 기사왕국이죠. 이때는 남인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순서는 갑인 예성이 맨 처음이 되겠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 갑술이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아니 죄송합니다. 기억이 맨 처음이 되겠죠. 기억 갑인 예성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리을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기에서 고려시대 회화 작품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뭐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 강의안의 그러한 작품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15세기 작품입니다. 송화보울도도 역시 조선 중기 중종 때 노비 출신 화가이죠. 이상자가 그린 것인데
뭐스 이게 두 개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예성 강도는 이제 고려시 대 이영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요. 부석사 조사성 벽화도 역시 부석사 자체가 고려시대 때 지어진 것이죠. 저기 그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게 그래서 벽화하고 그 무량 수전이 있죠. 주심포 형식 이게 이제 고려시대 것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17번 보기에 나타난 사건과 시기가 가장 머리 모습. 자, 여기 보면 충주부서 어쩌고저쩌고 몽골로 이렇게 쳐들어나왔어요. 여기 보면 노군 잡류, 지광수가 이끄는 노군 잡류군이 몽고의 1차 침략 때 활약을 했습니다. 1차 침략이 1631년이죠. 시기상 가장 거리 먼 것이에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근데 이게 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제 그 몽골의 침략이 대부분 이제 최후 정권 때 많이 있었었죠. 물론 뭐 5차, 6차는 이제 최후하고 이제 관련이 좀 멀긴 하지만 자, 아무튼 확실하게 아는 거 처인성에서 김윤호가 몽골 장수 살레타이를 사살을 했죠. 부국민을 끌고 이게 1232년이에요. 몽골의 2차 진입되죠. 자, 그 다음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입보 산성이죠. 이게 그 2차를 앞두고서 1차 끝난 다음에 이게 역시 2차 때 이렇게 한 것이에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몽골군이 이 경주의 황룡사 구축부터 이건 이제 몽골의 3차 침략 때 분풀이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35에서 아마 39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사이 아마 1236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요때 불탔습니다. 뭐 1230년대니까 뭐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답은 결국 2번인데 진주의 공산노비와 합주의 부국민이 합사하였다. 합사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몽골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란 중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이거는 이제 그 최충원 때 이제 그런 그 천민 농민의 그러한 반란들이 이제 최충원이 그 이전보다는 뭐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있어요. 특히 최충원이 자신의 시급이 진주에 있죠. 진양후라고도 불렸는데 이제 그 최충원의 그러한 권력이 세니까 그 밑에 휘하의 그러한 스튜어드들이 너무 권력을 휘둘고 막 수탈이 심해요. 그래서 진주 쪽에서 공사노비 그 다음에 합주란 건 합천 지역이에요. 진주에서 조금만 이러면 합천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연대해서 이제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이 합주 지역 이쪽을 보통 광명 개발의 난이라고도 해요. 광명 개발이 난이라고 이게 이제 1202년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둘 것은 집권자들의 재기간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충원의 집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1196년에서 1219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최후는 딱 30년 했는데 1219에서 1249년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이제 31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것이죠. 근데 이 1200년 17년 글쎄 뭐 그렇게 뭐 그걸 계산해서 풀 수 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나는 이제 집권기간 집권자 순서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집권기간을 좀 알면은 좀 좋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기에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성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다. 장정 2인을 1보로 하고 갑사에게는 2보를 지급을 한다. 갑사는 이제 그 품계와 녹봉을 받는 그러한 이제 정예군이죠. 좀 많이 받죠. 기병수군은 1보 1정을 준다. 이거는 좀 뭐 절이고 보병공수군도 1보를 준다. 보인으로서 취재 합격하면 또 군사가 될 수가 있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조 때 마련되어진 그 보법이라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는 보인, 정군과 보인.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정군이 있어서는 이 정군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제 이끌고 가는 어떤 우두머리 쪽이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조선 전기 시기의 군사 제도를 찾으면 돼요. 조선 전기. 자, 중앙군을 5군형으로, 이건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예. 특히 이제 훈련도감에서 마지막 금이형까지 설립된 시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90년 정도 걸렸고요. 2군 6위가 중앙과 국경속을 주비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가 되겠고, 진관체제, 세조 때 마련되어진 지역 중심의 어떤 지방군 방어 체계이죠. 예, 이게 이제 조선 전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소국군에 편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지방군 체제가 되는 것이죠. 예. 전기의 진관 체제를 벗어나 진관, 뭐 재승방량, 그 다음에 이제 소국으로 나가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복야 같은 주장을 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민 면정이, 이거는 이제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책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박지원은 이제 그 한전론을 주장하는데 그 성호 이익의 한전론과는 좀 달라요. 성호 이익의 한전론은 이 사람은 이제 중농론자이죠. 중농적 실학론자.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즉 아무리 사고 팔더라도 영업전만은 이제 팔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토지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박지원의 한전론은 이제 상한선을 그은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제한된 토지보다 더 많은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무튼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박지원 하면은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양반전, 호질, 하나 더 하면 허생전 등등이 있죠. 북하기를 저술해 청물문의 적극적 수용을 영선한 사람은 박제가이죠. 무물물 비유 유명하죠. 소비가 어떤 생산을 자극한다는 거.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패전론을 정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걸 고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제 한전론이니까. 마을 단위, 그 마을 단위는 여라는 것이 되고, 공동 경제하여 붕괴를 제안한 것은 이게 바로 유명한 여전론이 되는데, 다산 정약용의 그러한 초기 토지제도이고 나중에 정전제로 이제 바꾸게 됐죠. 8결의 사전과 1결의 공전 형식으로 구획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20번. 보기의 자료와 관련된 개혁의 내용을 가장 옳은 것은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저주등비의 터전을 딱 이 문구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 이것은 바로 홍범 1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894년 음력으로는 10월이지만 양력으로는 이제 1895년 1월이 돼요. 그래서 이듬해 7월까지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은 다음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갑오개혁이 주로 근본적인 제도, 가령 뭐 신분제도라든지 과거제도 이런 폐지, 그리고 봉건적 악습 폐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재정의 탁지화문으로 일어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은본위 화폐제라든지 도량형 통일 뭐 이런 것들인데, 2차 갑오개혁 때들은 이제 지방제도와 사법제도, 교육제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앙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1차 때 6조를 8아문으로 고쳤죠. 근데 다시 8아문을 7부로 부제로 바꿨고요. 지방제도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8도를 23부로 바꾸고요.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수령이 지방간,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을 같이 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이제 하게 되죠. 교육과 관련된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근대적인 관리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좀 더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로 좀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의정부를 내각으로 표현하고 좀 더 국왕의 권력을 더 쪼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에 진위들을 설치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단발령을 내리고 뭐 종두법 실시하고 뭐 등등 이거 다 을미 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1895년 10월에서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됐습니다.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인민평등권, 그러니까 조세제도 등 인민평등권 환기하는 건 이제 신분제를 이제 폐지하라는 주장이 되겠고요. 조세개혁은 이제 그 뭐야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등등 이런 것이 그 개혁정강 14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라도 53군의 자치적인 민정기관인 직강소,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예. 가보년이 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2021년도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